그럼 이어서 이제 작업 유형이 모형 학습이랑 그리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모형은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랜덤 포레스트 쓸 거고요. 그리고 에이다 부스트 이 모형을 써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합쳐가지고 보팅 기법으로 앙상블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별도의 세 번째 모형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3개 모형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이 3개 모형이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평가 지표로 정확도인 평가 지표로 모델을 평가할 거고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하긴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경험상 실제 시험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왜냐 그러면 이제 텐서플로 개발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커트라인이 90이다 보니까 모형의 성능이 되게 높아야 됩니다. 근데 빅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작업 유형기가 만점이 40점인데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내서 그게 점수화가 그게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 만점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그 작업 유형 2에서 점수가 10점씩 까이는 사람들은 뭐냐? 예를 들어서 분류예측 문제인데 뭐 예를 들어 0과 1 사이의 그런 확률을 예측하는 분류예측 뭐 프리딕트 프로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리그레션으로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내면 당연히 성능이 안 나오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한 10점 정도 까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딕트 프로바로 예측해야 되는데 그냥 프리딕트로 예측해서 뭐 확률이 아닌 0과 1의 값을 대출해도 한 10점 정도 까이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크리티컬한 거를 실수했을 때 이게 결과값이 안 좋게 나와도 그 정도 감점이 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빅분기에서는 얘가 전처리까지 하고 머신러닝 학습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컷 모형 분석 다 하고 전처리 다 했는데 이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게 이런 걸 쓸 일이 잘 없거든요.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 이렇게 할 땐 쓰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뭐 캑을 해서 아니면 데이콘에서 대여하지 않는 이상은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이런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지 못해서 제출을 못해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출을 했는데 이제 그 K데이터에서 원하는 양식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뭐 인덱스가 새로 생성돼 가지고 열이 3개라든지 그렇게 형태가 맞지 않으면 또 점수 계산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감안해서 한번 모형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콜앱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데이터 분리까지 했고 저희가 이제 모형 학습을 할 건데요.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저희가 쓸 건데 사이킨런의 앙상블의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모듈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각주로 이제 7 모형 학습 from 사이클런 앙상블 임포트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첫 번째 모델이니까 그냥 모델 1이라고 할게요. 모델 1은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고 옵션은 안 넣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모델 1을 핏 학습한다는 말이고요. explain에 그 훈련용 데이터에 독립변수 넣고 훈련용 데이터에 종속변수 넣어서 학습을 하고요. 결과는 프레드 1이라고 제가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모델 1을 predict 대신에 테스트 값을 넣고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라이브러리 불러왔고 램포 선언하고 훈련용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을 해서 결과값을 프레드 1로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프레드 1을 한번 볼게요. 보면 다음과 같이
어레이 배열로 이렇게 결과값들이 예측돼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모형, 얘도 사이클런에서 제공합니다. 사이클런의 앙상블의 임포트 에이다 부스트 클래시파이어. 얘는 이제 부스트 계열이고요. 얘는 백인 계열의 그런 앙상블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 이름은 두 번째 모델이니까 두 번째 모델 2로 하고 에이다 부스트 클래시파이어 선언해 줄게요. 그리고 모델 2를 이제 핏해주고 동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왜 이래? 얘는 이제 프레드 2라고 변수에다가 결과값을 넣을게요. 모델 2의 프리딕트의 테스트. 자, 사이클런의 잘못됐나? 앙상블의 에이다 부스트 클래시파이어 불러왔고 선언했고 학습했고 예측해서 프레드 2에다 넣었고, 그렇게 해서 프레드 2도 찍어보면 예측한 값을 다음과 같이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모형 램포랑 에이다 부스트 가지고 얘네들이 나온 결과값을 투표를 해가지고 새로운 모형을 만드는 그런 보팅 기법을 한번 해볼게요. 전형적인 그런 앙상블 기법이고요. 그 문제 출제 범위에서 앙상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장에서는 한 가지 모형으로 하셔도 되지만, 램포도 솔직히 이게 앙상블이기 때문에 얘만 써도 되지만, 그래도 서로 다른 모형을 조금 결합하고 합치고 뭐 이런 기법도 조금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클런에서도 앙상블 제공하고 있고요. 모듈 이름은 보팅 클래시파이어. 얘는 어떻게 쓰냐면요, 두 개의 모형을 일단 에스티메이터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얘는 리스트 안에 첫 번째 램포는 모델 1이고, 그리고 에이다는 모델 2죠. 그리고 옵션으로 이 보팅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하드로 할게요. 얘를 소프트로 하면 확률을 이제 결합하는 거고, 하드로 하면 정수형으로 이제 투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모형을 예측하는 겁니다. CLF의 핏에 X트레인에 Y트레인 놓고, 얘는 프레드 3이라고 할게요. CLF의 프리딕트의 X테스트. 자, 설명을 하면 앙상블의 보팅 클래시파이어 로드 했고, 첫 번째 모형은 우리가 했던 모델 1 램포, 모델 2는 에이다, 그리고 보팅은 투표 기반으로 하드 학습하고요. 예측해서 프레드 3에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까지 하고 학습을 하면, 프레드 3 치면 동일하게 두 개 모형을 투표해가지고 다시 또 모형을 예측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 모형 평가. 이것도 사이클런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사이클런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다스랑 사이클런 매트릭의 임포트. 저희가 이 분례측에서 이번에는 평가 지표가 정확도거든요. accuracy score를 불러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사이클런의 이게 매트릭이라는 게 결국에 평가한다는 거고, 임포트 클래시피케이션 레포트라는 게 있는데, 얘를 쓰면 한 방에 이제 모든 지표들이 다 나옵니다. 얘를 쓰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이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출력 한번 해봅시다. 램포 정확도를
봅시다. accuracy score를 넣어주고요. 첫 번째가 이제 실제 값인 y 테스트 값이 들어가고 예측한 첫 번째 모형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A다. 얘는 voting 모형은 얘는 두 번째, 얘는 세 번째겠죠. 결과를 찍어 보면 뭐가 잘못됐는가 보네요. 갈로를 안 닫았네요. 갈로를 닫아주고 칩을 해보면 램포 정확도는 100%, 에이다는 98%, 보팅도 100%네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류예측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정확도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F1 스코어라든지 또 뭐 ROC 커브라든지 이런 걸로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양하게 모형 평가 지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그레션에서는 평가 지표가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회귀 모형이랑 분류 예측은 모형 평가가 지표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10번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요것도 사이클론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사이클론 불러온 다음에, 그리고 얘는 어디더라? 모델 셀렉션에 있고요. 임포트 그리드 서치 CV라는 거고, 소문자 대문자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일단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빅분기에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해서 뭐 모형 성능을 높여서 막 그렇게까지는 결과값을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베이스라인만 내면 그냥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 생각에 이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은 드는데, 시험 출제 범위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빅분기가 뭐 2회차 3회차 밖에 안 됐으니까 기본적인 걸 냈다고 치지만, 이게 앞으로 뭐 시험이라는 게 뭐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 출제 범위 안에서 좀 학습은 다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드 서치 불러오고요. 그리고 파라메타를 설정을 할게요. 파라메타, 그리고 딕셔너리로 nstmakers, 얘는 50에서 100, 그리고 max depth는 한 4랑 6만 합시다. 왜 이래 이거. 네. 그리고 모델은 아까 전에 3개까지 했으니까 이번 4번째 모델이 되는 거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베이스라인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서치 CV를 통해서 STmaker는 모델 4를 쓸 거고, 파람 그리드는 파라미터 를 하고, CV는 3, 그리고 CLF의 핏은 X트레인에, 제가 다 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Y 트레인, 그리고 출력을 바로 해볼게요. 최적의 파라미터 CLF의 베스트 파람스, 네,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이라는 모듈 안에 그리드 서치 CV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먼저 저희가 파라미터라고 이렇게 변수에다가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서칭할 범위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그 모형을 램포 쓰지 않습니까? 근데 램포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이퍼 파라미터가 n 에스티메이터예요. 이건 뭐냐면 램포가 이제 결국에는 약한 의사결정 트리 다수 개를 종합해서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결정 트리를 몇 개로 할 거냐, 몇 개로 했을 때 최적의 모형이냐. 그러면 뭐 여기 50, 100, 150, 250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얘가 이제 모든 이제 조합의 값들을 다 그 학습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50개일 때랑 100개일 때, 그리고 맥스 뎁스, 이거는 이제 가지치기를 할 때 얼마만큼 깊이 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데이터의 이제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요것도 4개, 6개 이렇게 심플하게 저희가 해서 이렇게 둘둘의 이제 조합을 통해서 4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면 걔를 이제 램포로 가지고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홀더업 기법을 안 쓰고 이제 CV3로 해서 클로즈 밸리데이션 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3개 나누고 2개는 학습, 1개는 테스트. 그 다음에는 뭐 또 순번이 바뀌어서 이렇게 좀 서로 체크해 주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여기 학습시키고 여기 학습된 거에다가 베스트 파람스가 뭐냐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맥스 뎁스가 4이고 n 에스티메이터가 50일 때 얘가 최고의 성능을 내더라. 저희가 지금 단순하게 했긴 했는데 나중에 실제 할 때는 여러 개를 넣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그 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참고 정도로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예측값 저장. 실제 저희가 지금 모형 성능이 램포랑 보팅이 제일 좋은데 이 보팅이 아까 전에 프레드 3이었죠. 이 값들을 이제 그 시험에서 원하는 그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서 내야지 이게 이 그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여기까지 실컷 분석을 했는데 제출을 못하면 결국에 점수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판다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to CSV로 파일을 내보내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내보냈다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불러와서 확인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불러와서 확인하는 3가지 과정 한번 해볼게요. PD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고, 열 이름은 id라고 할게요. 그리고 y 테스트에 인덱스를 가져올 거고, 그리고 예측된 값의 열 이름은 프레드라고 하고, 그 값은 프레드 아까 프레드 3 가져오기로 했죠. 프레드 3를 가져오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를 to CSV로 내보내고, 이름은 뭐 00300.CSV, 그리고 인덱스를 이게 펄스로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펄스로 안 하면 이게 제축 형식이랑 맞지 않아서 떨어져요. 자, 이렇게 하고 해볼게요. 네. 근데 만약에 펄스로 안 하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출을 한 다음에 다시 불러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 제출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지 이게 사람 심리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다스 read.csv, 아까 전에 저장했던 거 이렇게 불러와서 얘를 체크라는 변수에 넣어주고,
테이크를 헤드 한번 때려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아이디랑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H간 값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야지 잘 끝난 겁니다. 근데 얘를 만약에 true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하나 더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제 이게 빅분기 이거 실기시험 테스트하는 이 알고리즘에서 이게 원래 2개 들어오기로 했는데 3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떨어집니다. 이런 거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가 최대한 이 샘플 데이터 불러와서 결측지 제거하고, 그리고 라벨 인코딩하고, 그리고 데이터 변환 더미 처리하고, 파생 변수 만들고, 스케일, 데이터 분리, 학습 모형 2개, 앙상블, 모형 평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저장까지. 일단 시험 범위 내에서는 다 한 거거든요, 지금.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지금 제가 최대한 이게 어떤 데이터가 와도 좀 간단하게 쓸 수 있게끔 지금 작성한 코드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아니면 지금 여기 제가 지금 펭귄 데이터 한 불러왔는데 실제로 시분에서 데이터가 되게 샘플 데이터가 제공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 다른 걸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이런 모듈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강의 자료로 넘어와서 혹시라도 제 설명이 좀 부족했다면 여기 해설을 제가 달아놨으니까 최대한 좀 참고하시고요. 모형 학습 관련해서 이론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홀드아웃 기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훈련용이랑 테스트를 나누는 이유가 오버피팅, 가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 요거랑 이제 유사한 걸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있다는 거 아까 실습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포랑 에이다 부스트인데 얘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모형입니다. 결국에 다수의 의사결정 트리 모형을 좀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인 기법으로 학습을 한 거고요. 에이다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램포는 약간 병렬로 동시에 학습을 약한 모형을 서로 학습한다고 하면 에이다 부스트는 부스팅 기법입니다. 이 부스팅이 이게 영어에서도 이게 단어 뜻이 강건해지다, 강해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만들어진 모형을 좀 순차적으로 약간 좀 시계열성 있게 좀 순차적으로 시퀀스하게 학습을 해서 앞에서 조금 오불리한 데이터에 좀 집중을 해서 강한 분류기를 성능을 내도록 만드는 그런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스팅 계열은 사실상 에이다 부스타, 그레디언트 부스트 모델, 그리고 XGB, 라이트 GBM 많아요. 근데 다 결국에는 조금씩 변형해서 발전된 거다 보니까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 모형의 그런 컨셉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가 이제 다양성, 그리고 하나가 랜덤 이건데, 결국에는 이런 이 부트스트랩이라는 샘플링 방식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변수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종합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의 모든 데이터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 라인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했지만 실습을 해봤지만 결국에 분류 예측을 함에 있어서 결과값들을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결과값들을 최종 예측 결과로 결정하는 방식이 하드 보팅, 그리고 만약에 프리딕트 프로바처럼 확률을 예측할 경우에 확률을 합산해 가지고 하는 이런 소프트 보팅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형 평가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혼동행렬은 제가 따로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혼동행렬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ROC, AUC 이 커브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결국에 분리예측을 할 때 얘가 얼마만큼 잘 이제 좀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그런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특이도랑 민감도를 XY 축으로 해가지고 만든 게 ROC고, 이 스레솔더 변화에 따라서 ROC 커브 위에 점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클래스를 잘 구분할수록 이 커브의 밑면적이 이제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커브가 좌측 상단으로 이제 쏠리게 되면서 밑면적이 커지면서 이 클래스를 잘 분류할 수 있는 지표로 쓰이는 게 ROC, AUC 커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분리예측을 해가지고 모형 평가 지표로 이제 정확도를 했지만, 실제로 연속형인 그런 값들을 예측할 때는 리그레션 모형을 써야 되거든요. 그때는 평가 지표가 MSE, MA라는 평가 지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MSE는 실제로 저희가 예측한 값이랑 실제 값과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제곱에 대해서 평균을 취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수치가 낮을수록 이게 뭐 예측값이랑 실제값이 유사한 거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A는 뭐냐? 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예측값이랑 실제값의 차이가 있으면 이 계산 방식의 차이인데, 제곱에 대해서 평균을 해주는 게 MS이고, MA는 실제값과 그 예측값의 차이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MSE가 특이값, 이상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곱을 했으니까. MA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 지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게 혼동행렬입니다. 이게 지금 빅분기 필기에서 아마 공부를 제대로 하셨던 분들은 패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혼동행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면, 크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위에가 이제 예측한 값이고, 밑에가 실제 값이에요. 그리고 네가티브를 이제 음성이라고 그러고, 파지티브를 양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지티브를 파지티브하게 예측을 잘 했으면 얘를 true라고 보고, 틀렸으면 false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크게 4사분면으로 나누고, 여기 4개에 들어갈 값들을 뭐가 들어가는지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얘는 파지티브라고 예측을 해서 파지티브가 실제 나와서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맞았으니까 true, positive, TP가 되는 거예요. 얘는 네거티브라고 예측을 했는데 결국에 파지티브가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렸으니까 false 네거티브인 거예요. 그래서 FN. 얘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예측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파지티브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네거티브거든요. 틀렸잖아요. 그러면 false positive FP예요. 얘는 네거티브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네거티브 맞잖아요. 그러면 맞으니까 true. 그래서 T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안 외워지시면 실제로 예측을 했는데 맞았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좀 사사분면을 나눠서 이렇게 이해만 되면 적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요건 제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된 값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분류 예측을 할 때 쓰는 평가 지표거든요. 아까 쓴 게 이 정확도입니다. 라크이시고, 이거는 뭐냐면 이 전체 중에서 TN이랑 TP 맞은 것들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종속 변수가 좀 골고루 나눠져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암 환자랑 암 환자가 아닌 경우는 99대 1이거든요. 그렇게 데이터가 임발란스할 경우에는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왜냐면 뭘 해도 99%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확률적으로도 99%가 나오기 때문에 뭐 모형에서 돌렸는데 99%가 나와서 정확도가 높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도는 데이터가 균형적일 때 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정밀도, 프리시전이랑 재현율, 리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밀도는 이 밑에 있거든요. 밑에 있는데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예측을 기준으로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그러면 양성이 몇 개냐. 그래서 TP랑 FP가 밑에 분모로 들어가게 되고 TP가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도. 재현율은 반대로 실제로 그러면 양성인 것들 중에서 얼만큼 양성을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TP, FN, 분자는 TP. 이렇게 좀 예측 관점, 실제 관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정밀도랑 재현율을 조합 평균해가지고 한 게 F1 스코어입니다. 이거 아시면 될 것 같고, 특이도는 요거는 이제 완전 반대로 이제 네거티브를 실제 네거티브를 얼마만큼 네거티브로 예측했는지 특이도를 보는 건데, 요거는 이제 좀 네거티브 관점에서 본다는 거. 그래서 혼동 행렬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충분히 이해만 되시면 실기 작업하실 때는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참고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각 모듈별로 이렇게 설명을 작업용 1을 드렸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어떤 거 할 거냐면, 제가 이제 모듈별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는 두 개입니다. 한 개는 리그레션 회귀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했던 불예측 문제인데 똑같은 거 풀면 좀 그러니까 확률 구하는 프리딕트 프로바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K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분석 환경에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